다르고 다 달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라서 서로 교환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는 미국에 비해서 많이 경쟁이 떨어진다고 해서 참 몇 년 전서부터 유럽 쪽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벌어졌는데 그게 볼로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대학끼리 서로 이렇게 레벨을 맞춰가지고서 뭐 교수나 학생들 교환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도 교환할 수 있게 표준화를 해서 어느 사람이 어떤 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 하는 쪽으로 표준화하는 쪽, 표준화해서 복제하는 쪽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그 전통적인 대학이라도 체계화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이 주로 학위 중심으로 뭐 교수 양성이 아니고 다 사업가 양성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대학이 나올 수 있다라 넘겨주시고요. 가장 재밌는 대학 자체가 아마 싱글을 내지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 쪽은 특이점 대학이라는 대학이 아마 제일 재밌는 대학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저기 우리 우주인 고산 씨가 다녀왔다고 신문에 한번 나와서 국내 분들은 이제 고산 씨 다녀온 대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주 들려다 만나면 예,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저기 앞에 다시 예. 뭐 그런 레이커즈라는 분이 설립했는데 주로 나사하고 구글이 많은 후원을 했고요. 연결해주시고요. 재밌는 거는 한 10주, 9주 정도밖에 안 하고요. 우주에 아주 타이트하게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 불러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는데 목적 자체로서는 뭘까요? 목적? 예. 여기죠? 10억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자라는 쪽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타이트하게 그래서 요거 자체로서 아이디어 갖고 마지막에 뭐 벤처캐피탈리스트 투자도 받아가지고 실제 많은 회사가 설립됐다고 합니다. 한 10주 동안에 악식적으로 새로운 영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한번 지원해 보시죠. 등록금이 10주에 35,000달러랍니다. 그러면 비싼 거죠. 10주에 한 4천만 원이니까 뭐 별로 안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 아까 과학기술 쪽 보면은 과학기술에는 혼자 있었는데 요즘 다 모듈화 돼가지고서 필요한 건 아까 연구로 내주시는 회사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필요하다 할 때 부족하면 연구로 내주시는 회사도 많이 생겼고요. 이 사이트는 뭔가요? 여기 아까 사이언스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아까 예전에 아까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엔진들을 다 내가 했었는데 네. 그 리서치 자체를 외주줘서 이런 리서치가 필요하다면은 바로 외주로 돼서 그 사이언스 익스체인지 어떤 필요한 발명이나 기술 자체도 외주를 줘서 아까 전산 아웃소싱하는 식으로 사이언스는 아웃소싱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아까 리서치 형태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모듈들을 내주셔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다 협업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다른 대학들도 전부 다 전통적인 대학들도 아카데미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학교에서 개발된 기술로서 주로 아주 전통적인 옥스퍼드 대학들도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게 있고요. 저기도 보면 이제 요거는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컬리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MBA 코스 중에서 마지막 한 프로젝트 자체가 그 학교에서 개발된 기술을 갖고 상업화, 그 학교에서 그 학교 공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니까는 공대에서 개발된 기술, 특허가 된 기술 중에서 상용화 안 하는 기술을 찾아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물론 이제 이렇게 엔지니어들을 개발할 때 요것만 생각하는데 다양한 학생들을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요 프로젝트 갖고 회사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요즘의 대학들 자체로서는 전부 다 아까 순수 아카데미라는 이런 기업가 정신 쪽, 실제로 기업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대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저쪽에 노스웨스턴 대학, 시카고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은 여기 필립 코틀러 계신 마케팅에서 아마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게 보면 그 기업과 경영을 굉장히 경영인과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학교 안에 가보니까는 파이브스타 급 호텔도 있고 호텔에서 먹고 자면서 교육받을 수 있게도 만들어졌었고 그 수요 자체가
95년 이후에 새로 만든 교과목만 봐서 5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면서 사회 단위에 적응하는 거죠. 아까 코스 디벨로퍼, 코스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 그래서 아마 마케팅에서 지금 아마 굉장히 좋은 학교 맞나요? 예. 여기 아까 프리마켓 스페어에 대해서 주로 젊은 학생들이 하는데 뭐 주로 ICT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값을 내려서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값을 내리는 게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넘겨주시고요. 아마 잘 아시는 대로 그 MIT 뭐 오픈 코스는 MIT만 있는 건 아닌데 MIT 오픈 코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라든지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가지고서 아마 많이 지금 MIT에서 굉장히 많은 코스들을 오픈 코스로 개발해서 오픈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스탠퍼드에서 AI 쪽으로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하고서 뭐 이번 자체가 요 분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학자라고 해서 인기가 있는 분인데 요거 강좌가 자체가 작년에 했는데 벌써 10만 명 이상이 수강했다고 단일 강좌가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온라인으로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데 요 강좌 하나를 들으신 분이 벌써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대신 아까 얘기한 대로 비슷한 강좌를 딴데 하신 분들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다시 따라서 리더서치라는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이상의 아까 한 강좌는 공짜로 해서 그냥 쭉 풀었었고 몇 개 과목까지 했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강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일환인대로 국내에서 이분들 수업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뭐 숙제도 많이 내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배우는 것도 많다고 값은 굉장히 저렴하고 난이도가 되게 높다라고 해서 아마 앞으로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사이버 대학 같은 게 이제 한정적으로 쓰는데 아마 대학교에서 사이버 교육들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그게 앞으로 저희 대학에도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클래스 같은 경우에서 뭐 요거는 피어스네하고 미국의 교과서 만드는데 여기서도 오픈 코스, 프리 코스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온라인으로 무료 강좌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오픈앤 라이프론 평생교육 정책. 그래서 뭐 주로 젊은 학생들 중심뿐만이 아니고 평생교육 나이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은 교육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피닉스 대학이라고 여기가 아마 학생 수가 40만 명, 미국에서 한 그 사이버 대학에서 좀 영리 중심으로 돼서 국내에서도 여기 대학에서 박사 따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지금 뭐 온라인이니까 어디서 상관없을 거고요. 그래서 과목도 굉장히 다양하고 내용 자체가 아주 영리 중심으로 미국은 뭐 영리 중심인데 주로 영리 중심으로 돼서 가격은 좀 저렴하다고 그러고 과목은 굉장히 다양한데 주로 아카데미보다 아주 실용적인 과목으로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이어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좀 보니까는 사이버 대학들 교과목 자체가 아주 요즘 프랙티컬 쪽으로 예전에 쪽으로 아카데미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것을 뭐 온라인 창업 어떻게 하는지 이런 쪽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에서 해서 아마 국제화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되는 쪽에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스위스의 ETH 저기 그 아인슈타인 때 나온 데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서 변리사 교육을 하는데 강사하신 분은 모든 분이 주로 현직에서 변리사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시고 학생들도 뭐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큐어라고 해서 아주 현실적인 세계를 할 때 복제화되는 쪽으로 해서 아주 현실적인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 하나마다 다 개발 코스를 일반 사람한테도 개발 오픈해가지고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날 며칠 교육만 듣겠다 하면은 돈 내고 그날만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재교육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에서는 이제 뭐 대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평생교육 중심으로 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런 형태들 그 스킬세어라는 쪽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가르치는 게 어떻게 특별하게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조건을 해서만 가르쳤었는데 요즘 보니까 세상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는 누구든지 남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는 거. 그 검증 자체가 온라인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면은 저 사람이 뭐 특별하게 학위가 있거나 뭐 없어도
충분히 나한테 갈 수 있다면 그게 온라인으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는 게 많아져가지고서 아까 모두가 모두한테 배우는 그 서로 배움의 뭐 그런 뭐죠 그냥 지식 공유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고 그게 SNS나 IT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뭐 사진 찍는 방법이 아주 세밀하게 사진 찍는 방법도 뭐 예전에 그러면 진영 씨 같은 경우에 스피드샷 하면은 뭐 이분은 스피드샷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으니까는 스피드샷을 찍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고 아주 세부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또 교육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이상으로 해서 대충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방향을 한번 정리를 했고요. 우리 사회 여기서 나온 얘기들 자체가 그냥 미국 얘기는 아닐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바로 벌어지는 때문에 향후에 나온 얘기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많이 대비를 해야 되고 저희도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 저희 자신들도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볍게 발전을 짰고요. 여러분과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해서 하겠습니다. 제 발전 마치고요. 여러분들 뭐 질의응답이 있거나 코멘트 있거나 하면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코멘트 없으시고요. 예. 제 선표가 많이 되네요. 제가 말씀하십니다. 아까 형식제하고 암묵제 네. 저도 좀 그 암묵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태식잡이라고 해서 암묵적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예전에 미래 포럼에 가서 좀 들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 10년 후에는 어떤 직종이 이제 뜰 것이다. 예. 그런 느낌이 저는 코치 하면 이제 그때도 하면 이제 코치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우리 시간 지금 많이 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창업 준비하는 것이 소통과 상세 코치 비슷한 그런 거고 예.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에 좀 방향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안심도 들고 그러니까 브랜드 관점에서 예. 네. 그냥 딱 봤을 때 저는 딴 것도 메일 있잖아요. 지메일에서 앞서는 MIT, 네. K 아닌데 네. 어차피 영업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데 보통 그 그런데 접점에서 다른 사람이 저를 찾아와야 돼요. 예.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론 이제 다 입력을 해갖고 하는 거지만 갑자기 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거나 의뢰를 내주고 싶은데 저걸 기억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고객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왜냐 계약이 변한 것도 예. 다 고객 입장에서 이제 예. 그러니까 저기 혹시 비가 샌다고 딴 얘기하면서 제가 못했네요. 말씀드린 정확하게 맞는 게 사실 제가 작년까지는 현장 고객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그분들하고만 쭉 일하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 마케팅 필요성이 없어가지고서 뭐 소셜 마케팅도 아니고 안 했었는데 그래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제 그거를 정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아까 빨리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가지고서 좀 상의 드릴게요. 역시 또 전문가 딱 보니까 그냥 눈에 띄네. 이정희 대표님. 네, 저 중간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예. 아까 무슨 이제 시간 나누는 게 뭐 재능 공유다, 예. 돈 많은 것들은 프로 오너다, 예.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제 전주하는 멤버들이 이제 남는 거 처분한다 그런 개념으로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미지 업그레이드용으로 한다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은 0.1%도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 요새 이런 거 월가지고 사람 10%, 99%가 결국 이게 99% 얘기가 좀 그런 말이에요. 예. 99%. 예. 그분들끼리 이제 나누고 서로 그걸 베풀고 그 개념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한국은 제가 별로 외국자 많이 오고 뭐 한다고. 유 대표님 하고 있잖아요. 네? 유 대표님 하고 있잖아요. 아니, 유 대표님 한번 후배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저도 나한테 나눈다고 나누고 또 서로 이제 얻어들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계속 나누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오프 있죠. 예.
좀 이따 네, 가져가가지고 네, 네. 나중에 제가 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 예. 발표 마치고요. 평생 무료죠. 예, 다른 분, 이야기 뭐, 좀. 다른 분 발표하실 분들. 아, 잠깐. 예. 하고, 아까, 예, 그리고, 저기 뭐죠, 아까. 지금, 좀 늦게 오셨는데, 소개 좀. 예, 네. 저는 안녕하세요. 이름은 문성식이고요.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유 대표님이 초청을 페이스북상에서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부제는 자세히 못 보고 네. 소셜 프레젠테이션이다 해서 제가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하고 좀 관련성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 PT에 대한 자격 시험을 전에 만들어가지고 자격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PT고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강의라고 하기도 하고 PT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PT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또 이제 학생들은 이제 면접 PT 면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PT 면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그런 이제 강의 연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자에 대해서 요즘은 SNS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쫓아다니면서 좀 배우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렇게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소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가봐야지 하고 이제 오면서 내용 이제 봤더니 뭐 대학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대학에 대한 것은 좀 더 제가 한번 스터디를 좀 하고 소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참여도 해보고 하면서 제 뭐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발표한 사람 잠정 아니요, 뭐, 억지로 하는 아니고, 준비하신 분, 자연스럽게 뭐, 유 대표님, 하시겠어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그 전에 저기 그 노트북 준비 원래 해오시자고 그랬잖아요. 예, 준비해 오신 분들은 강진영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페이지 개설을 하고 예, 거기에다가 저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코를 그냥 쓰세요. 이 앞전에 썼던 거 아, 그냥 배워서 그거 거기에다 하부 페이지를 하나 만드시면 되잖아요. 갔다 오셨습니까? 정확히 삼성권 하고는 정확히 없이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sapp.springnote.com이라는 사이트 다들 들어가 주세요. sapp.springnote.com이요. pp.springnote.com이고 로그인 하실 때는 우측 상단에 로그인이 있는데 로그인 하실 때는 구글 아이디 가지신 분은 로그인이 돼요. 예, 그걸로 로그인 해주시고 오픈 아이디 로그인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sapp.springnote.com입니다. sapp.springnote.com springnote.com이죠. 오늘 행사 공지된 거 거기에다 아래다가 글로 제가 링크도 올려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목차가 여러 개 쭉 있을 텐데 아직 못 들어오셨죠? 아, 초대 수락을 해드려야 돼요. 예. 잠깐만요. 김준호님 페이지도 생성했고요. 제 페이지도 생성하고 그 소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 하고 해서 지금 제가 페이지들 만들고 있는데요. 그 스프링노트 지메일로 로그인 되죠. 그냥 로그인 말고 거기 보면 오픈 아이디라는 탭이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오시면 돼요. 대시보드 가지고 있는지 하셔도 돼요. 오픈하게. 가입하셨어요? 그 방문기라고 아까 명함 주셨잖아요. 예, 페이지 그냥 개설만 해놓겠습니다. 장비가 없을 때는. 예. 김준호님 한번 저기 들어오셨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셜 프레젠테이션 아래가 김준호님은 저기 페이지가 있어요. 미래대학이라고 그 페이지에다 오늘 그냥 노트를 해가시면 돼요. 소셜 프레젠테이션 요거 아래가 요걸 누르시면 늘어나요. 예, 거기에다 쓰시면 돼요. 스프링노트 그냥 페이지만 노트만 일단 만들어. 아, 노트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노트도 만들어져 있고, 예.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도구가 그 뭐지 공유하는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저수를 하는 도구로는 그래도 국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괜찮아요. 예, 그리고 그 개인들이 다들 들어가고 페이지 단위로 그거를 자기가 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하실 때면. 근데 작업이 끝나면 놔줄 수가 있고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거기다가 들어가서 추가 작업을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바로 그냥 책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도구 자체를 우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게 스프링노트닷컴이라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만들기는. 그리고 굉장히 앞선 도구였고. 근데 그 지속적인 투자라든가 아니면 그 수익 모델 이런 걸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아는 사람들만 쓰는 그런 쪽인데 블로그나 다른 쪽하고 연동성도 꽤 일찍부터 이제 고려해갖고 운영이 되고 그랬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 또 드린 거는 한편으로는 거기에다가 각자 그 자기 오늘 후기 있잖아요. 후기라기보다는 그 오늘 진행된 거에 대한 학습 노트 또는 중간에 자기 생각 이런 거를 메모를 해 놓으시면 조금 이따 잠깐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그 뭐랄까 페이퍼를 마지막에 정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가긴 다 들어가셨어요? 안에 보면 김태훈님 페이지도 있고, 예. 문성식님 페이지도 만들어 드렸고, 예. 로그인 회원 아까 아이디 한 편. 따로 아이디 암호를 만들 필요 없이 거기 보면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일반 로그인하고 오픈 아이디 로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오픈 아이디 쪽으로 들어가 보면 구글 계정 갖고 그냥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아이디 도입도 꽤 일찍 했고, 그 괜찮은 그 진짜 노트처럼 쓸 수가 있어요. 앱이 있네요? 스크린 노트? 아이폰으로 썼어요. 아이폰만. 그 여기 2012년 앱 활용서 여기가 이제 노트에 거기에다 자기 거기 노트. 하부에 보면 오늘 거는 챕터가 소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예. 그죠? 예, 거기를 펼치시면 안에가 김태원님이 세 번째가 들어있죠. 예, 요게 정리를 하면 페이지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도 자기가 1, 2, 3, 4 가나다라 순으로 자기가 정리를 해요. 이걸 이용해 갖고 목차를 미리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 블로그랑 굉장히 작성 방법은 비슷한데 차이가, 일반 블로그는 무조건 날짜 시간 순으로 해가지고 최신께 올라오도록 한 이게 기본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함께 하면은 함께 목차를 그냥 쫙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목차를 뜯어 고쳐 가면서 각각 하부에다 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책 만들 때는 이만한 도구가 없어요. 국내에 나온 중에는 최고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거 하나하나의 포스팅 있잖아요. 한 페이지 분량. 이걸 자기 블로그에다 강제로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등록을 여기다 해가지고 쓴 다음에 블로그에 밀어 넣기, 이것도 되고, 이거 자체가 또 블로그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맨 하단을 보시면 글의 맨 하단이요, 자기 이름 붙어있는 페이지, 널따란 페이지 하단 보시면 아래가 첫 번째는 연관 페이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체인이 하나 있죠. 체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연관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메일로 치면 답장 같은 거예요. 이메일로 치면,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대해서 답장이 되는 내용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트랙백 같은 거, 그게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파일 첨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 보시면 댓글도 있어요. 이거는 그죠? 기본 댓글 기능이 있고, 마지막에는 태그 있잖아요. 태그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그 블로그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도구예요. 예. 자판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다 공중으로 나가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이제 막 쓰면 그렇죠. 그냥 거기다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대학 노트 있지 않습니까? 강의 들으면서 수강할 때 쓰는 거, 네, 그거랑 똑같이 그냥 막 쓰시면 되는 거예요. 페이지 만들어 가면서. 네, 근데 관리하기가 이것만큼 좋은 도구가 없어요. 편리하고 자동으로 소팅되고 블로그 연동 잘 되고, 댓글이나 트랙백 이런 상호작용 다 되고, 그러니까. 보통 그 각자 자기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직접, 그죠? 우리 그 어떤 교육이나 이런 데 참여하면 각자 자기 블로그에다 포스팅 하잖아요. 그게 좋기도 한데, 동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체 블로그를 그 참여한 사람들의 걸 동시에 막 찾아가면서 다 보기에는 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있어요. 대부분 그걸 위해 갖고 그날 와가지고 구글 시트 하나 열고 거기에다 각자 자기가 포스팅하는 거 주소를 넣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구조화가 잘 안 돼요. 하이어라키하게 바로 이게 구조화되면 사람들 머리에 자리가 바로 잡히는데, 그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그 구글 시트 쓰는 방법, 그거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해가면서. 예,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댓글 달아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괜찮아 보이나요? 아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해보셔야 괜찮은 줄 알아요. 생각은 아무리 하셔도 결국 좋은 걸 모르거든요.
오래전에 나왔다는 거지. 예, 이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몰라서 못 뭐란 거죠?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시장을 상대로 하는 어떤 홍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광고 같은 작업, 그런 작업이 여기가 없었어요. 예, 그거 없이 그냥 기술력으로만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냥 잘 쓰는 사람들은 꽤 많이 알아요. 예, 이쪽을. 근데 IT 쪽 많이 알고 일찍 이렇게 얼리 어답터들 이런 사람들 말고는 또 생각보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세요. 그리고 아직 온라인을 경험해서 섹스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블로그 같은 거는 주로 접근하는 게 포탈의 검색 엔진. 국내에 있는 블로그의 문제점이 뭐냐면 각 포탈에 갇혀 있어요. 다음 블로그는 다음에서만 검색이 잘 되고 네이버 거는 네이버 거에서만 검색이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각자 자기 거에다 아무리 이걸 써도 낮게 지식으로 검색해갖고 찾아보기는 그때는 뭐 그런저런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구조를 해가지고 구조째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작업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재는 구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가능해요. 해보시면. 바로 그저께인가? 예, 어제인가요? 그게 어제인가요? 어제 예. 어제 여기에서 그 앱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앱을 몇 분이서 같이 작업을 한 게 여기에서 직접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 끝난 거를 곧바로 다음 블로그에다 밀어넣기를 한 다음에, 어제는 잘 안 되고 복사해서 넣었는데 그거 한 다음에 블로그 북이라고 하는 걸로 내보내기 하면 다음 블로그는 PDF 파일로 바로 만들어져요. 다음 블로그는 별도의 복잡한 거 없이 선택해가지고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PDF 만들어진 거는 또 issuu.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올리면 온라인 교재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소 하나만 따서 바로 책이 출판이 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에 제일 근간에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장량도도 따로 필요 없고 웹 기반이니까 아무 데서나 함께 접근해서 또 원격으로 다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구글 문서 도구 같은 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워드 있잖아요. 워드 같이 있는 거, 구글 문서 같은 거, 그것보다 오히려 일반 문서 협업 쪽에는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 프리젠테이션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한 파일 안에 여러 명이서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그래도 구분이 명확하게 가요. 근데 구글 워드, 구글 그냥 문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흐름 있잖아요. 하나의 흐름 안에 사이사이에 자기 커서가 끼어들어가고 막 작성을 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 작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의 영역 구분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으면 딱 나눠지잖아요. 특정 셀 이게 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러면 페이지가 단위가 딱딱 끊어지잖아요. 네, 근데 구글 그냥 문서 이러면은 우리 워드 같은 건데 그거는 페이지가 있긴 있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좀 명확한 편이에요. 거기다 목차 부분이 구조화가 돼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추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거기도 한데 꼭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도구가 좋아요. 자, 좀 전에 한 거는 제 프리젠테이션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던 거고, 제 거 해도 될까요 이제? 예, 근데 왜 미리 이걸 이야기 드렸냐? 제가 할 때 하는 동안에 각자의 생각 부분 있잖아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메모를 하셔가지고 끝나고 나면, 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좀 의견 개진을 좀 해주셨으면, 관련 의견을 한 3줄 정도는 적으셔가지고 최하 많이 적으셔도 그러면 더 좋고, 예, 질문을 꼭 주셨으면.
있는 걸 다 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나왔던 대학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 소셜넷 전문가로 V코리아라는 거 그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오래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재능을 공유하는 평생 무료 대학에 대한 거 요거를 저희가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 요걸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프로젝트하고 연관성이 조금씩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조금씩 엮이시는 약간 그런 건데 기본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공간이 지금 엄청나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간도 많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독특한 분야에 대한 게 누가 지불을 안 해주니까 내가 안 내놓는다 이런 자세여서 그런 거지 실상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 다음에 나누려는 마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학습이 안 되는 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시장 이 논리 때문에 지불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이거를 내 인생에서 지금 시간을 그걸로 해야 되지? 차라리 나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동기유발을 하고 함께 깨달아가기만 시작하면 전체가 그 한 국가고 지구 전체가 하나의 대학처럼 움직일 수가 있다. 완전하게. 그리고 평생 그걸 무료로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해가지고 했는데 잠깐 보시기 전에 한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vkorea.kr이라고 이 사이트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래가 방송국이라고 있어요. 그죠? 방송국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도 여기가 올라가 있어요. 그쵸? 여기가. 그러니까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하나하나마다 보시면은 방송이 생길 날 때마다 서로 다 올려놓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나눔이 있을 때는 바로 방송이 있으니까 이게 방송국이 아니면 뭐가 방송국이겠어. 그죠? 예. 그래서 실시간도 되고 지나간 거 녹화된 것도 보실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덜렁 들어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방송국이라고 그러고 쓰는 사람도 방송국이잖아요. 교육방송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막상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런 캠이나 요 정도의 캠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그거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신 거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보신 이거는 어느 사이트죠?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안에서 해당되는 걸 클릭했을 때 보실 수 있는 이 방송은 어디에서 서비스 되는 거죠? 유스트림. 비용 들어가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 있나요? 유스트림 무료, 페이스북 무료, 그리고 보고 계시는 이거는 다음에서 운영하는 티스토리 있잖아요. 예, 티스토리 안에 구축이 된 거예요. 역시 무료. 그죠? 그 다음에 안에 공간을 내주시는 분, 그리고 돌아가면서 서로 자기의 걸 발표하고 나누는 사람들. 뭐가 더 필요하죠? 바로 사회가 인정하는 인증 시스템,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건 이야기 좀 이따 써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능을 공유하는 평생 무료 대학을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 비전 중에 하나고 천군천사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삼성발 가는 거죠. 산송가 뭐 성경책 뭐 이런 데서 보통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천은 일천천자입니다. 저 천이 하늘 천자가 아니고 일천천자고 그 다음에 군은 무리군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사자는 스승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 전인적인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사회에 의해서 키워지기 위해서는 천의 커뮤니티와 천의 스승이 필요하다. 좋은 이야기죠. 그죠? 예. 그 정도의 스승과 그 커뮤니티가 돌봐주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굉장히 잘 탄생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 공간에서는 저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수지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한 공간이 바로 디지털은 그런 어찌 보면 패러독스 같이 보이는 부분을 해결을 해내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천군천사라고 하는 게 저걸 위해서 이제 저걸 한다. 그리고 이걸 이뤄내는 거를 SNS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보다 더 친밀하게 할 수가 있다면 그 전까지 어떤 형태까지는 있냐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다 올려놓으면 동영상으로 뭐로 해갖고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그거 보고 학습하는 거 이걸 상상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로 인터랙티브한 부분이 1차로 약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랙션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1차 약하고 2차는 사실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또 그 다음에 동기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길 나오는 동문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의 어떤 사회 안에서의 포지셔닝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 말고 과거에 이러닝에는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SNS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셜 대학에 대한 부분 이걸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예, 다음 주 금요일에 지벨리 거기가 지벨리가 된 이유가 구로, 가산, 뭐 광명 전부 다 지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근데 원명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죠. 예,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거기에서 또 작은 발표를 또 하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겉보기로는 거기 계신 분들한테 SNS 이걸 통해서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겉보기는 시작을 하는 건 그거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자기 분야나 이런 거에서 다 독특한 컨텐츠를 많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도우며 그 안에 있는 서로 가진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에 분들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 생방송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거기 자체가 국내 전체의 디지털 산업 있잖아요. 그쪽을 바라보고 학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대학이나 교육 방송국 있잖아요. 그걸로 바꾸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실제는. 근데 안에서 그렇지 않다고 지금 강하게 믿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굉장히 금요일이 중요한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두 번째 이야기 드렸던 아까 C4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건 좋아요. 공부하는 거 즐겁고 사람 관계 맺어지는 것도 다 좋은데 사회가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올 때 열심히 돈 갖다 쏟아붓고 4년 갖다 퍼붓고 뭐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졸업장 때문이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거기서 이루어진 그 이미 만들어진 학벌이라는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안에서 만들어진 선후배 간 또 이런 뭐랄까 사제 간의 어떤 뭐 네트워킹 이런 게 다 결합이 된 형태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어디 졸업했다 거기서 성적이 어땠다 요것도 중요하잖아요. 논문을 뭘 썼고 근데 그 대목을 SNS 안에서는 다르게 풀어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한 곳에서 이거를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에는 항상 막 끼기가 쉬워요. 그거 자체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겨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뭔 소리냐면 졸업장은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의 대학 노트를 볼 수 있나요? 졸업장 들고 온 그 사람 거.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 대학에서 점수를 얼마를 맞췄다고 하는데 학점을 얼마를 맞췄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시험 문제나 답안이나 아니면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과연 사회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진짜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낀 사람들을 그냥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비용이 그걸 보존하고 확인하고 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래서 아마 간결하게 하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숨기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랬는데 SNS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텐츠나 그거를 유통시키는 그런 부분이 거의 비용이 제로에 가깝게 됐으니까 각 개인이 자기가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누고 하는 증명이 있잖아요. 그 모든 증명에 대한 거를 단지 링크 몇 개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8개, 12개의 링크 네이버를 가지고 48개의 링크만 가지고 인증 시스템을 저희가 1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베이직한 형태로 저희가 만든 걸 C4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티피케이션 레벨 4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걸 인증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 그게 서티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자기가
자기가 한 거를 똑바로 링크를 쭉 모아서 사회에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거. 그러게 되면 개수만 48개지 완전히 서로 다르고 믿을 수 없는 거 되지 않느냐. 그런데 채용하는 사람 입장이면 전부 다 48개를 들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들고 온 거를 바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클릭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비교가 다 되는 거죠. 이쪽이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에 더 가깝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꼭 취업에만 이게 쓰이느냐? 그런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정부기관 입장이라든가 다른 쪽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해주는 쪽에서도 똑같이 들고 오면 클릭 딱 해보면 이쪽이 더 공개하고 사회와 나누는데 저기를 하니까 똑같은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상승 효과가 이쪽이 훨씬 더 높겠구나.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개되어 있는 것만으로 상호 경쟁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열려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다 댓글을 달건 뭐하건 증명을 하고 덤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인증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저희가 여기 보고 있는 게 C4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기대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치우쳐 있는 생각이 대학 이야기에서 창업으로 갑자기 넘어가니까 조금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현재의 대학 형태로 보면 옛날처럼 그냥 어떤 뭐랄까 깊은 학문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비즈니스는 결합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쪽이 자꾸 취업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창업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창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자꾸 규모 크고 취업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게 작아요. 뭐냐? 니 하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매달 수익을 얻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창업에 대해서는 괜히 뭔가 번치르르한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브랜드에 뭐에 막 해가지고 부담을 너무 많이 씌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그 수준을 요구하는 취업에다 요구하는 수준하고 같은 수준만 요구를 해도 훨씬 나은 게 자기가 자기를 해고하는 경우는 드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규모를 크게만 잡지 않으면 현재 SNS 시스템 안에서 함께 일할 동료를 확보하는 거라든가 근데 보통 월급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공간 대신 어떤 온라인상의 고정적인 그런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확보해가지고 안전 창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안전해져야 사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창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SNS 쪽을 활용해가지고 창업하는 것. 근데 이런 창업을 하는 준비 자체를 언제 끝낼 수가 있냐? 바로 요 안에서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앞당긴다면 대학 4년이 만약에 취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은 가지만 인정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 3년이라면 그때 준비를 하면 그때 준비하면 남들 대학 갈 그 시기에는 이미 창업이 끝나 있다. 특히나 그 나이 때 방향만 잘 잡아주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내는 거 있잖아요.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게 천만 같은 일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렇게 하면 고등학교 3년 만에 대학 4년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취업원서 몇십 장 내느니 몇백 군데 내느니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사회가 들을 필요가 없다. 서로 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또 하나 더 저기 되는 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해결은 날 거다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고등학교 3년 동안 거래를 해본 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배우기만 하고 창업에 대한 관계 다 모으고 SNS 안에서 관계 다 모으고 뭐 다른 건 다 했는데 개인 브랜드도 생기고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래 자체를 안 해본 사람이 창업이 진짜 비즈니스가 될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위험하게 실제 현실 화폐를 갖고 거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 말고도 로컬 화폐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응원화폐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신 형태. 그래서 사회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이쪽에다가 응원화폐 형식으로 주고 그게 그 안에서 일정 기간 유통될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꼭 실제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게 좋긴 하니까 쿠폰 형태도 좋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다들 폰에 익숙하니까 폰
자체 앱 있잖아요. 요거 위젯 형태로 해서 주고받으면 바로 여기에가 액수가 그냥 보일 수도 있잖아요. 현재 전기돼 있는 게 바로 주고받는 것도 상당히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앱 형태도 한번 이미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오픈 교육 자체를 응원하는 거, 공간을 내놓은 입장에서는 거기에다도 어떤 형태가 지불이 되고, 또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쪽 그쪽에다도 지불이 되고, 이러면 바로 이게 소셜 프레젠테이션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셜 화폐로서 기능하는 흉내요, 이것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자르고 질문이나 의견을 좀 받고 싶은데요. 저게 수익 모델이 그러면 소셜 화폐가 누구의 수익 모델일까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알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명한 저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다 먹고 살고 먹고 있으니까. 사니까. 네, 다 자, 먹는 입장에 저는 필요 없습니다. 창업자 입장이시라면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를 그냥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겁니다. 아니, 아이디어로 제시가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있는. 여기 보시면은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아까 저는 방송국만 보여드리고 말았는데 서울에만 지금 있는 게 왜또 이렇게 인터넷에 말을 안 들여서 이제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여러 사람이 그래서 같이. 아. 여기 지금 방송도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지금 서울에만 한 그 15군데 이상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네, 여기 보시면 쫙 해가지고 전부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제주부터 해가지고 여기 가까운 인천까지 해가지고 이미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간들이고, 여기 서울하고 전국 쪽은 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각 개인의 이제 그 전문적인 부분 있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강사 역할을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VC입니다. vkorea.kr vcorea.kr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 러닝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봤어요. 공교육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한 3, 4일 정도 해봤는데 그런 교재 자체가 없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선생님들 자체가 스마트 러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네가 위협을 느끼는데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그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 패드 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앱 깔아줄게, 그리고 그거 앱 관련해서 교육해줄게, 이게 끝이고 어떤 이런 철학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회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하는데 토요 모임에서 이런 책 쓰는 스마트 러닝, 우리 작년에 스마트 비즈니스 했었잖아요. 스마트 소셜 비즈니스. 그거를 스마트 러닝 스마트 소셜 러닝으로 해서 책 한 권을 한번 내보는 거. 그러니까 책 쓰는 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게 그분들은 딱 책으로 해서 뭔가 이게 잡혀야지 원하면은 그분들은 그분 맞게 해드리는 게 아까 마켓에 맞는 거니까는 그런 식으로 아까 책을 쓰는 건 좋아요. 그리고 예, 생각보다 쉬우니까. 네, 예전에 이제 블로그를 했을 때 농촌분들을 대상으로 CSR 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나눠줬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델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사 겸 해가지고 CSR로 해서 어디 뭐 그런 거 한다면은 정부 예산으로 예, 아까 그런 뭐 거 최소한 인쇄비 정도는 지원했다는 데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 이미 여기 보시면 지금 직영부랑 하고 있는 이쪽도 그런 소셜 출판이 있잖아요. 그런 거뭐 인쇄비 그거 정도는 이미 이야기가 되고 인쇄비 진행이 되고 있는 되고 건이고, 예. 예. 그리고 거기 말고도 그 행안부 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4050 대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하고 이야기 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컨텐츠만 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그쪽에서는 바깥에 있는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이거 전체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 기대를 갖고, 그리고 전부 다 자문할 때마다 그 요소들을 끼워 넣어서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회원은 몇 명?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5,000명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페북 하시죠? 네, 잘 못해요. 아, 그냥 잘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예. 거기 가시면은
여기 4,761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자리가. 네, 근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뭐냐? 늦게 뜨는 거예요? 늦게 뜬 거였구나. 전부 다 얼굴 있는 분 있잖아요. 얼굴 있고 프로필 제대로 돼 있는 분, 그런 분으로 다 구성을 한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기 하신 분들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안에서 페이스북 그룹 리더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그룹을 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룹 리더들, 그분들로 해가지고 지금 200명 좀 넘게, 그러니까 이게 200개 그룹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묶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다 해서 여기서 여기는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요? 방송 간단하죠. 뭐냐면 그 페이스북 그룹 있잖아요. 그룹 직접 운영하시는 그룹, 공개 그룹이어야 됩니다. 예, 그거를 그게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개설하고 오프라인을 실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이거 하는 거는 저희는 안 받고, 저희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최하 주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오프라인 모임을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룹. 그런 사람들만 저기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이게 함께 가야, 그래야 비로소 뭔가 가치 있는 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온라인만 가지고는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게 시톡도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아예 시청하고 잘 가요. 예. 시폭은 또 뭔가. 다른 그룹 있어요. 아, 예. 자꾸 새로운 세계에 빠졌어요. 아니 마케팅 하시는 분이 이런 걸 제일 잘 아셔야 되잖아요. 네. 네트워크랑 막 가부처럼 막. 예. 근데 금방 하실까요? 자, 뭐 예. 다른 분 또 발표하실 분 계시면 제가 넘기고, 아니면 그 전에 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을 계속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싫으시면 얼른 질문하세요. 발표하고 싶으시면 질문하지 마시고. 그럼 아까 이거는 언제 정도? 예? 소셜 웹 전문가. 좀 애매한데요. SNS가 시작될 때는 그때부터 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카페, 클럽 이거 시작될 때는 또 그때부터 했고, PC통이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원래 시작은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세운상가에 있던 8비트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 개발자들 스터디 모임, 네, 한 3명이서 시작했던 그 모임에서 시작된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계속 바꿔오는 거죠. 소셜앱의 로얄 패밀리들이 나름 그러면서 그냥 얼른 편집하시면 좀 그렇게 잘하셨어요. 전부 다 이렇게 벽을 치면 안 돼요 또. 아니 나름 전부 다 정통성 있는. 회원들이세요. 그렇죠. 예. 여기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그룹을 여기 네. 주 1회도 네, 아니에요. 뭐 지금 안 사네. 많고, 그리고 여기 여기뿐만 맹주예요. 아니라 다 그러신 분들이구나. 예. 이제 여기 처음 나가고 여기뿐만 아니라 또 더 많아요. 여기서 나가신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적어도 나간 경우. 주일에 공간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고 하는 분들을 많이 나오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꿈의 크기나 추진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한 거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사업하는데 8개월째 해가지고 뭐 고민하신다 그러니까 곧바로 그럼 그룹 개설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모임 시작하시면 저희가 모시고 다니면서 계속 연결하고 푸는 거를 도와드리겠다. 그래갖고 바로 그룹 개설하셨죠, 그죠? 네, 그래갖고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만약에 삐딱하게만 안 나가시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완전히 달라진 비즈니스 그거 하고 계신다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저는 간편하게 보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시니어분들이잖아요. 시니어분들의 SNS와 스마트폰 관련해서 교육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달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뭐 문화센터 같은 데서 일률적으로 사용법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초기에 여러분 예, 엑셀은 이렇게 예. 쓰고 포토샵 가르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마켓 따는 건 어떻게 따고 뭐 어쩌고 하는 요런 단순 사용법 말고, 저희가 진짜 바라는 건 좀 전에
스마트폰이나 앱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살아온 게 날개를 달아서 사람들한테 표현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마케팅 쪽이나 뭐 브랜드 쪽에 저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는 그쪽을 모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SNS든 스마트폰이든 요거 관련된 거를 쭉 해갖고 도와드리고 그러면 이쪽에서 하시는 거는 오히려 그 분야 마케팅 분야 있잖아요. 예. 그쪽 분야에다 대고 요게 그 뭐랄까 녹아 들어간 제대로 된 그거를 이제 새로운 거를 거기에다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따라오기 보고 그냥 생계 유지하는데 그냥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원래 사용법이라고 해가지고 동네 그 문화센터에서 강의하시는 거 뭐 그걸 꼭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많지만 예, 그게 저희 목적은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생겨나는 부산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쓰는 거는 저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 요즘 보니까는 예전의 분들은 그 책이나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좀 인문으로서는 책이 하는 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와서 요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데 예, 통합적인 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예. 교육 쪽을 가면 이 도구 활용으로 많이 배우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의 트렌드라든지 아이들의 그런 거까지는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고 있는 사업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해서 하고 있는 예. 소셜 스마트 원칙. 그리고 그 책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SNS 특성이 어떤 면이 있냐면 정신없는 특성이 좀 있어요. 네. 각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확산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발산이 자꾸 되는데 수렴시키는 작업이 모자라요. 근데 모든 비즈니스는 그 약한 부분에서 비즈니스가 나오잖아요. 낙차가 큰 부분. 바로 저기 확산에서는 큰 좋은 비즈니스가 많이 안 나올 거라고요. 내지는 보편화돼 버리고. 그런데 오히려 이걸 수렴시켜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딱딱 정리해 주는 거 그런 데서 진짜 가치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 쓰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저는 방법이다.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책 쓰는 쪽으로 많이 지금 돌아온 게 예.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대신 이제 자기가- 과거에 책 쓰던 방식 같으면 네. 혼자 뭐 아니면 어디 들어가갖고 막 코 흘리고 막아가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쓴 책은 그 사회와 교감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홍보 마케팅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수치가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시기도 이미 늦어버리고.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오픈해갖고 각자 블로그에서 써가고 서로 댓글 달고 해가면서 쭉 써가니까 시간 좀 짧게 그럼요. 만드는 거 책에 대한 1차 검증도 되면서 홍보도 동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책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게 다 끝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책 만들어 본 걸로는 제일 괜찮아요. 여기 보면 만들어 놓은 책들이 소셜 출판이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었던 책부터 쭉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아시지만 이거 마지막 책 일주일 만에 만든 건 이제 저한테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시간 오래 걸리면 일주일 걸렸잖아요. 지난주, 아니죠. 지난달? 작년인가요? 작년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시작해서 31일 날 출판된 책이 이 책이잖아요. 근데 또 이북도 무료로 또 동시 공개를 저희가 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384페이지짜리 이거 만들어내는데 물론 안에 보면 당연히 내용으로 보면 부끄러운 페이지도 좀 있지만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유쾌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안에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저는 그 나와 있는 다른 책들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르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빨리 벗어가려고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강의 다니면서 선생님들 그 DB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메일 전화번호.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부하는 셈 해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커뮤니티도 만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빨리 이렇게 만들어 포섭 작업 중이에요 지금. 이승호 대표님도 근데 이쪽 분야시고 그죠? 지금 보니까 딱 거기 러닝에서 겹치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걸 막 제가 지금 궁금한 거 하나 있고 예. 그 컨설팅하는 쪽이 주로 교육 쪽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하고는 좀 달리하는 게 기존에 제가 하던 거하고 현재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바꿔보려고 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거지. 주로 오늘 이렇게 두 분 들었을 때는 대학 쪽에 뭐
교육적인 경우도 많이. 미래. 아니 오늘 테마가 그 테마시고 오늘 맞춰드린 맞춰, 거예요. 맞춰. 그리고 다른 테마들이 많이 하는 저도 오늘 발표 내용 요거일 뿐이지 평소에 제가 저거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테마가 그리고 요즘 테마는 괜찮은 테마라고 해서 그냥 하나 오늘의 테마로 제가 미래대학을 잡은 거지. 제가 평소에 미래대학이나 이런 거 약간 저 뭐 트렌드 이런 건 하지만은 교육이나 미래대학은 아니에요. 저는 기술 전략 쪽 중심이지. 근데 기술 전략이 확장된 걸로 아까 몇 가지 보이니까 그냥 얘기한 것 뿐이죠. 근데 이 소셜 출판에 이제 저는 바람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SNS나 이런 게 단순 이 독립된 따로 있는 도구 그거 열심히 익혀갖고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바로 체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전 가지고 해보시는 게 그게 맨날 가서 듣고 앉아갖고 메모하고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한번 꼭 참여하시면 그때 정말 많이 알려드릴 수도 있고 배우실 거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참여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정도의 경력이나 경험치들은 다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고 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구가 별게 아니구나. 도구 자체는 굉장히 쉽고 단순한 건데 괜히 저기를 했구나. 오히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귀하고 그게 이런 단계를 통해 갖고 빛날 수 있구나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신감이 완전 생기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람이 좀 잡아줘요. 저도 제가 이거 참여를 했거든요. 예. 저는 중간 정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들어가서 했는데 좋더라고요. 좋죠. 그리고 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사귀시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만들 때 같이 참여했어요. 그런 제 글도 좀 들어가야 돼요. 몇 번째 페이지쯤 있는지만 이야기하시면 그냥 바로. 저도 항상 글 쓸 때 혼자만 재미없으니까 가급적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서 제가 여기 쓴 것도 여기 모여가지고 몇 명이서 얘기하다가 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프라인 중심이니까는 그래서 컴퓨터 놓고 이거 펴고 받아가 서로 얘기해주고 아마는 내가 못 본 건 사람이 분명히 잡아주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눈 걸로도 책 한 건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미래 교육에 관련한 책 쓰시고 앱세트 쓰시고 여기 청군천사 쓰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브랜드에 관한 거 한 곡씩 쓰시고 이렇게 해서 분야를 딱 그 챕터 서로 쓴 거기만 다음에 서로 보면서 이제 약간 한 책으로서 일반식으로 위해서 조금 다듬어줘야죠. 같이 서로 근데 하면 그걸 같이 보면서 보면 저 친구 쓰니까 내가 이렇게 다듬자. 그 다음에 몇 번 두세 번 만나서 서로 얘기한 다음에 그걸 서로 다듬어주면 끝이죠.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그 구본영 변호경 연구소 연구원들이 1년 연구 과정 거친 다음에 책을 써야 되거든요. 예. 2년 차 보면 1년 단위로 책을 써야 되는데 예. 그때 언제 한번 강의 한번 좀 해주시면 초기 단계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SNS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방식 중에 상당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그거를 순환하면서 점점 커져가는 형태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득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쪽은. 그래서 시작할 단계에서 그래갖고 작게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쪽에 적합하기 때문에 일찍 하면 좀 도움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윤희님 쓰셨던 그 부분이네요. 예, 금방 찾아집니다. 예, 해가지고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거 다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한 책 그리고 책은 흑백이었는데 이북은 컬러입니다. 칼라가 링크 나우 들어봤는데 좀 예. 나중에 브랜드 컴퍼니 링크나우 아니에요. SNS 그냥 사이트 있고 사이트. 거기 그룹을 그룹에 또 많이 들어갔어. 거기에 이거는 프로필 페이지도 예. 있고 그 구본영 연구소 거기는 초기 그러니까 어떤 때 들어가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1년 과정에 책을 읽고 발표하고 코멘트 서로 해주고 그렇게 1년을 가거든요. 예. 52주 동안 52권 책을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서 자기 거를 꺼내는 거 아닐 거 꺼내는 그 연습을 계속 시키거든요. 예. 시키고서 2년 차 때 자기 목차 잡고 처음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데
2년차 때 그 시작한 그때 정도에 한번 강의를 그게 아니라 맨 시작일 때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시작을 하면 맨 먼저 하는 게 돼지 저금통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은행 통장 있잖아요. 하나 개설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중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하는 거 이 컨텐츠가 흘러서 새버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전부 다 동전도 다 돼지 형태나 모으고 이것도 다 통장 넣어놓으면 그동안에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부 다 이게 붙잖아요. 공리로. 그럼 막판에 책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때 돼서는 안에 참여하신 분들 브랜드가 2년이면 사업을 성공시켜도 충분히 성공시킬 기간이에요. 저희 쪽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되니까 앞부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받아내갖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2년이면 책이 여러 번 나와요. 지금 예, 말씀 나누면서 이번에 그 변호사연구소 8기가 이번에 면접을 봐요. 예. 면접 와서 3월 24일 날 면접 여행 가고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럼 그 소장님하고 좀 저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첫 수업 때부터 좀 이렇게 발표를 좀 해주시면 강의를 해주시면은 지금 8기 시작하는 분들이 엄청난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서 예. 좀 한번 이 새로운 기법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런 내용을 예. 그냥 페북에서 그냥 열린 데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아니면 생방송 하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해갖고 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를 한번 하려면. 거기 연구원들이 좀 아쉬운 것이 지금 1기부터 계속 한 10명 정도씩 매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배출이 되는데 1기에서도 지금 해가 지났는데 지금 책을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MBA 과정들 교육 교육 같은 걸 들어가는데 뒤쪽에 교육을 들어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한 거 앞에 들어간 적이 있고 그래요.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뒤쪽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 막 탄식이 나와요. 뒤쪽에 저희가 들어가면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한 2년 동안 한 거 그거는 다 어떻게 다시 챙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앞부분에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한 톨도 안 흘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쉬는 시간에 포스케어 한번 찍고 서로 사진 찍어갖고 트윗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브랜드를 높이고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의 관계 있잖아요. 위치를 딱 이거 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2년을 그걸 꾸준히 했으면 2년 후에는 그때부터 뭔가 해보는 게 아니라 끝나 있는 거예요. MBA 결과물이. 예. 그러니까 그 상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SNS나 이거는 놓이는 위치가 당연히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비가 오기 시작할 때는 이미 빗물 받을 그릇을 해놓고 그래야 비가 다 오고 났을 때는 이게 고여 있죠. 비 다 끝났는데 그때 이거 비 받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장님께 건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기인데 한번 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희는 여기 모이면 오신 분들 위해드리기도 바쁘거든요. 지금 저는 당장 김태호님부터 잘 되게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구로 무조건 잘 되게 해드려야 되고 또 이제 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오신 분들 먼저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뵈면 팬분들 먼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은 때가 돼서 오시면 쉬워요. 일이 진행되는 게. 근데 제가 가갖고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매력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인증하고 아까 책 내는 거하고 뭐 강의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다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인증하는 부분은 제가 유 대표님한테 지난번 폴리뉴스에서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인증 사업을 지금 강사 인증 사업하고 프레젠테이션 인증 사업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 점수는 언제 하고 시험은 어디서 보고 뭐 어떤 점수를 합격을 해야 주고 뭐 합격증 자격증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려봤더니 이게 너무 수시로 변화하고 두 번째는
한번 지금은 인증은 했지만 1년 후에 이 사람이 사용 안 하면 인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SNS 상에서도 방금 누가 뭐 시험을 보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증을 일단 한다. 그런데 공인화되어 있는 것을 뭔가 전문가 그룹에서 좀 레벨이 있는 분들이 인증 뭐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위원이 제가 제 C8라든가 저런 부분들을 내가 인증 요청을 하면 그런 전문가 그룹이 점검을 해주는 게 인증이잖아. 그것을 인증을 한번 하고 그것을 1년이나 2년 후에 그것을 갱신하도록, 다시 내가 갱신을 요청합니다 하면 갱신을 점검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서 그 자격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강사 기법, 교수 기법,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통과한 사람들을 이제 강사 풀로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은 전국에 특히 이제 뭐 초중고, 대학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도 MBA 뭐 이런데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뭐 우리 동문이 구성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 어떤 교육 조직이 간에 이런 SNS를 하나의 툴로 처음에 이런 것을 강의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모임에서 강사들이 가가지고 이런 발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강의로, 유료 강의로 가고, 이런 커뮤니티라든가 뭐 지식 기부하는 부분은 무료 강의로 가고, 그래서 이런 인증받은 사람들, 인증받은 강사들이 유료로 할 수 있도록 DB화 시켜가지고 어떤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떤 기업체에 가서 기업체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SNS 홍보 마케팅 돈 받아야죠. 기부가 아니고. 이렇게 좀 뭐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하더라도 이쪽하고 결합된 부분은 약 과거 방식을 그냥 강제로 다 여기다 접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째가 예를 들어서 C4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시작을 빨리 하셔가지고 먼저 달성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빨이 쓴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요즘 TV 프로들 많이 보시죠. 보면은 경연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인증 시스템이 다양하지만 점점 가는 방향은 어떤 쪽이죠? 시청자 참여율이 높은 쪽이 점점점 이거 대세로 돼가잖아요. 전체로 봐서는. 그래서 저는 인증도 개인 인증 있잖아요. 전문가 몇 명. 이거는 처음에 어쩔 수 없으면 비율을 뭐 몇 %라도 넣더라도 그걸 계속 없애고 나중에는 그걸 필요로 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곳들이 여기에다 점수를 주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려다 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쪽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다 올려놓은 자기 생방송 했던 기록, 그 사람들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링크가. 그러면 그거를 점수 매겨가지고 이쪽 입장에서는 그 점수 받은 것 중에 일정 기간에 몇 %든 아니면은 뭐 절대로 해가지고 얼마 이상 이거 한 사람이든 해가지고, 아니면 탈락자 빼는 방식으로 하든 그래가지고 인증을 주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몇 명 뭐 해갖고 전문가 이거 갖고 하는 방식, 그걸로 하면 또 비슷한 소리 들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어떤 협회나 이제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교육 회사 뭐 협회 이런 데서 인증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을 자문위원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가면 일단 앞에 하나 내세우고 그 부위에 전문가 그룹으로 자문위원을 참여해서 그렇게 되면,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SNS 마케팅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싶다. 근데 채용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자체가 이걸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공통 인증 전문가 그룹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 기준으로 우리가 몇 급이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자격을 주면 그 자격을 가지고 저희가 이력서나 자소서 넣을 때 내서 주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당연히 하자고만 하시면 사실은 전문위원이나 이걸 할 사람들, 그 사람들 풀을 전부 다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안에서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있잖아요. 되먹인 구조. 요거 자체를 갖는 이런 쪽으로 바꿔가야 이게 정상적이다.
그런 식으로 또 자꾸 개선해 나가게. 아직은 제가 밑바닥에 있으니까 좀 스터디하고 나서 예, 하시면서 저 이름 나름대로 바로 뭐, 벌리시되 이름 바로 벌리시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진정성이 막 보이잖아요. 아, 단순 수익만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부분 개척하시는 거 돕는 거니까 저희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재미가 있으면 보상을 크게 안 받아도 저희는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편업행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에서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이 이 그룹에 쓰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페이스북, 아, 페북 그 예, 클럽인가 거기? 페북에 네. 그 블로그 그룹을 이미 갖고 계시면 네. 그룹 갖고 계시고 오프라인 활동이 있으면 페이스북 그룹 리더스 여기에 가입 신청해갖고 쓰시면 되고, 만약에 아직 그 상태가 아니시면 그냥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님도 이야기 시작하고 며칠 좀 느낌이 다르시죠?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하셨어요. 예. 그럼 기부 관련된 앱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은 좀 살펴보셨어요? 많이는 못 살펴보고요. 4, 5개월 전에 한번 한번 서비스랑 이렇게 그런 앱들 비교 분석 한번 해보는 포스트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시작하셔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런 부분 후회된 게 사실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축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사회적 기업이나 뭐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기부단체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 기부받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을 통한 기부 문화라든지 이런 전문가분들을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포커싱 잡으셔서 연구하시면 또 하나의 재밌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올려놨는데 앱그룹 말고요. 유영진님 거기에 올려놓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책을 쓰고 싶어요. 온라인 게. 근데 책은 그 교정은 어떻게 보죠? 가령 이렇게 각자 쓴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서로 교정이고요. 한글 맞춤법은 도구가 있고요.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춤 방법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교정 가지고 이제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거는 비용 조금씩 더 내서 사람을 쓸 때도 있고 직접 할 때도 있고. 스마트 소셜한 기분이나 괜찮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한 걸음을 먼저 건너뛰고 그건 책은 어떤 모임 만드셨어요? 일단은 제가 힘내요 응원단 힘내요 가게에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응원단은 소위 응원이 필요한 것이구나,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소통 공간이고, 힘내요 가게는 실제 소셜화폐의 발행처가 돼서 불려줄 그런 이제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근데 오늘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포커싱은 뭐 가게 응원단 이렇게 안 하는 거보다는 소셜화폐 뭐 응원할게 뭐 이렇게 해서 좀 아무래도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앙은행 역할 같은 그쪽에서, 그리고 필요로 하면 이 시기 같은 거 컨트롤하고 레이어를 하나만, 이 화폐를 하나만 한 종류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화폐를 등급별로 이런 거를 개인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B2B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시기에 따라 그 세금을 걷는 방식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하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쪽에서 얼마 그리고 금액을 고정하는 거 말고 얼마 기간 안에 안 쓴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소멸한다가 아니라 아까 그 뭐라 그럴까 낙전이 낙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낙전을 합법화하는 방법 중 그러니까 하나가 낙천은 어떤 일정 시기에 한 번씩 안 쓰고 그러니까 순화를 이게 그 네. 안에서 교역에 사용 안 하고 갖고만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이게 활성화가 그러니까 되잖아요. 1년이 아니고 석 달 내에서 안 쓰면 어떤 데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럼 쉽죠. 그거를 세금으로 지속적으로 걷어들인 다음에 그 대신 세금을 어디다 쓰냐면 이 시스템 자체를 모두를 위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내부에서 하다 보면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 하지만 비용이 뭐 많이 나온 부분 말고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좀 쓸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데다 우리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금으로 그걸 해결을 하면 사실은 여기서는 이익이 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궁금한데 그 소셜화폐를 받은 분이 다시 소비를 할 때 가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가맹점이 한 3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부받은 거를 또 거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기부를 받은 게 아니고 이제 그 가맹점들은 이제 이런 몇 가지 광고 포인트 때문에 5가지 광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셜 화폐를 이제 흰내로에다가 현금을 50만 원 현금을 디파짓을 하고 그 현금이랑 똑같은 등가의 소셜 화폐를 받아가는 거죠. 그럼 받아가서 이제 그 화폐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가게 이제 가게마다 우리 가게는 뭐 8시부터 10시까지 방문하시는 분에게 500팀을 드리겠다 아니면은 뭐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면 어떤 몇 팀을 드리겠다 아니면은 뭐 여자분들께만 드리겠다 아니면 뭐 빨간 옷 입으신 분만 드리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캠페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소셜화폐를 주면은 소비자들은 그 소셜화폐를 받아가서 누구한테 기부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응원하는. 그쵸. 이게 이제 그 소비자들 스스로도 자기네가 이야기를 올릴 수가 있고 올릴 거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올린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 소셜화폐. 진짜 궁금한 거는 다시 쓰는데 어디다가 쓰는지 그냥 현금처럼 받는 거예요? 현금을 받는 거예요? 기부하시는 분들께서? 그쵸. 결국은 그 소셜화폐가 다 모아져서 이제 이 사람한테 갈 기부받는 때는 곳은, 현금으로 받는 거죠. 그 원래 이 소셜화폐를 디파짓 할 때 들어가 있던 그 응원 펀드를 그냥 그래서 50만 원을 주고 그거를 소셜화폐를 받았는데 그걸 다 사용하면은 50만 원 기타 했던 거를 다시 받는다 이거. 아니요. 그냥 가게는 말 그대로 그 가게 입장에서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 이렇게 힘을 드립니다. 일종의 마케팅 비용인데 이제 힘을 주는 가게들이 뭐 시작 정도 돼갖고 이제 뭐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예를 들자면 기부받은 고객이 서로 이거를 주고받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좀 많잖아요. 누군가 휴지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휴지를 거기서 우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알려져서 광고 효과가 있어야지 가맹점이 늘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게 우선 가장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객이 누구냐, 돈 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만 효과를 보아야 되는 거니까는 빨리 이벤트로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물론 저희가 트래픽 가수요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수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죠. 저기 나중에 박사님께서 저희 한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예요. 다른 분들 발표하셔야죠. 저희가 시간을 너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준비하신 것 중에 따로 준비는 좀 늘었고 올려놓고 오신 분만 하시고 이제 올려놓고 그럼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또 날짜 제일 편한 시간에 날짜를 잡을 테니까요. 아예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숙제 부탁해갖고 미리 올렸으니까 좋고 공지를 받으면 미리 숙제거리 미리 던져놓고 준비를 해보고 나갔어요. 지금 숙제거리 생각은 미리 던져놓고 저기 제가 해야 될 숙제거리 평일에 힘드실 것 같으면은 토요일에 오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정도 쉬고 다음 주에 제가 토요일에 일정이 잡혀 있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한 2주 후에 토요일에 하고 혹시 그 중에 시간 될까요? 준비가 되면 뭐 진행하도록 하고요. 요번에는 아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이 5시 정도 괜찮나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5시 정도 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